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똑같고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가르마를 바꿀까? 그러니까요. 자, 얼굴에 기름기 좀 닦고 할 자, 거예요. 그래요. 자, 이제 뭐 처음에 술의 유래, 역사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의 종류. 그러니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데 되게 단편적인 것만 일단 얘기했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위스키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고 저희가 위스키를 얘기하면서 세계 각국의 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풀어 나갈 거예요. 그거 이제 기다려 주시면 얘기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자, 이번 시간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증류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간 타이밍과 관계상 끊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증류주는 또 어떤 게 있느냐를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자, 술을 발효를 시켜서 먹는 걸 발효주. 네. 그러면 이걸 다시 진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증류한 거 끓여서. 네. 수분은 좀 제거를 하고 알코올을 진하게 뽑아내는 상태. 그게 이제 증류한 술이기 때문에 증류주. 증류주는 알코올을 진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게 특징이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증류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알코올 도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식용으로 따지면 한 95도까지도 뽑아낼 수 있어요. 95도로 알코올 식용으로 도수 먹어요? 95도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95도짜리 술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아,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판매하는 건 저는 아직 본 적은 없고 네. 70도 이상 넘어가는 술은 있습니다. 위스키인가요? 위스키는 아니죠. 증류주. 러시아 술은 뭐죠? 러시아 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보드카 그러면 있잖아. 뭐 러시아 술로 아.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아, 보드카가 러시아 술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다시 네. 말씀드리는 걸로 자, 하고요. 다시 증류주에 대한 얘기 네. 다시 하시죠. 자, 이 증류주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바카디라고 하는 럼은 이게 럼인가요? 네, 진인가요? 저 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바카디라고 하는 럼은 막 70도가 넘는 알코올 도수를 가진 제품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칵테일 할 때 바텐더 분들이 술에다가 막 불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불이 잘 붙는 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순수 알코올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건 증류주의 가장 큰 특징이다. 네. 그래서 이 증류주도 와인을 증류했느냐, 보리를 가지고 증류했느냐, 쌀을 증류했느냐, 그 선인장 뿌린 아가베를 또 발효를 시켜서 증류를 했느냐, 사탕수수를 가지고 또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술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국가별로, 대륙별로, 나라별로, 지역별로 술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술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증류주라는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증류주들의 특징은 끓이잖아요. 네. 수증기가 날아가는 걸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색이 없어요. 흰색 무치. 예, 그냥 우리가 물 보면 투명하잖아요. 그런 묻히는 냄새가 안 나는 거. 네, 무색. 그죠? 그런데 이제 무색하네요, 취는 되게. 그렇죠. 네. 네. 무식이 여기서 탄로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다 무색. 무식 무색 네. 좋네요. 네. 자, 무식과 무색의 보드카가 특징입니다. 그럼 보드카 좋아하시겠네요? 싫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저는 보드카 좋아합니다. 보드카를 한 번도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원액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 또 30% 빠지면 너무 길어지니까 보드카 코너는 또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증류주는 증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색감은 없지만 알코올이 진하기 때문에 알코올향이 진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증발해서 날아갈 때 알코올이 진하게 뽑아져 나오는 특징들 때문에 그 우리가 먹는 술의 그런 질감, 바디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질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네, 좀 기름기가 많으면 오일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응집된 형태가 무겁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응축된 형태의 바디감을 가지기 때문에 좀 연한 느낌보다는 좀 무거운 오일 같은. 오일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일리한 느낌을 좀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증류주도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해요. 네. 그리고 이 증류를 할 때 증류를 몇 번 하느냐, 이것도 굉장한 또 포인트입니다. 계속 뽑아내고 또 모인 거를 또 다시 끓여서 또 그렇죠. 계속해서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증류주는
계속해서 증류를 하면 알코올 도수를 95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15도 정도 되는 그 발효주를 한 번 증류를 하면 알코올 도수 한 25도 정도, 30도 정도 되는 원액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증류를 하면 알코올 도수가 50도, 60도, 그렇죠. 한 60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또 증류를 하면 알코올 도수 더 올라가죠. 또 증류하면 더 올라가고. 아, 그럼 증류를 계속해서 할수록 도수가 계속 올라. 그렇죠. 순수 알코올화 시키는 거죠. 하지만 양은 줄어들 수 있어요. 증류를 할 때 단식 증류기를 썼느냐, 연속식 증류기를 썼느냐, 2회 했느냐, 5회 했느냐, 뭐 이런 거 다 술을 또 만드는 데서는 그런 것도 다 노하우로 따지기도 합니다. 네. 증류주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또 많은데요. 나라별로 만들어지는 술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보드카, 진 이런 것들이 증류주인데 이 보드카에다가 숙성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좀 탔다고 치죠. 그럼 오렌지 맛 보드카가 되는 거죠. 아, 그냥 그걸로? 네. 그래서 이제 오렌지 원액을 넣을 수도 있고, 오렌지 냄새가 나는 착향제를 넣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오렌지를 놔두고요. 보드카를 위해서 강하게 써요. 아, 강하게 쏜다? 강하게 쫙 쏘면 인퓨전이라고 해서, 아, 그걸 또? 네. 그렇게 해서 보드카 자체가 과일을 통과하면서 과일의 그런 맛들을, 순수한 맛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거는 숙성이랑은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냥 어떤 색을 입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인위적인 색깔이 아니라 내추럴한 그 과일 자체에다가 싸버리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싸구려로 만들 때는 그런 색소나 화학적인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인퓨전. 뭐 되게 멋있어 보여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게 또 아니라면 너무 많아서 뭐 우리가 리꼬어라고 하는 또 술 카테고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다양한 약초나 이런 것들을 또 써요. 우리 리꼬 저 있지 않나요? 네,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같이 한잔 하시죠. 네. 이 리꼬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거마이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거마이스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술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술을 뭐 약초들이랑 다린다든가 아니면 약초에 첨가물을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특정한 맛이 나오는 그런 술로 만드는 것도 예거는 있죠. 그러면 약초 향이 나나요? 그렇죠. 아주 진하게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약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서양의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숙성하기 전에 보드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일 향을 입힌다든가, 뭐 특정 포도 맛을 넣는다든가, 뭐 아니면 약초를 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 보드카 카테고리도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은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넓은 시장이 또 구축이 되어 있죠. 네. 재밌네요. 재밌죠. 네. 술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술 하면 여러분들 절대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소주, 맥주 이렇게 딱 두 가지 대표적으로 생각나죠. 생각이 안 나죠, 그거밖에. 네, 그거를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술은 굉장히 폭넓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술이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어볼 만큼 있기 때문에 매일 술을 다르게 먹는다고 해도 술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괜찮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위스키만 해도 몇천 가지 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다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술을 찾아내는 그 재미 또한 술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서 자, 이렇게 보드카 상태로 만들어진 이 진한 알코올 요거를 그냥 먹기가 힘들어서 물을 타서 먹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포도도 와인을 만든 다음에 이 보관할 곳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보관한 것. 우리가 지금은 뭐 이런 플라스틱 통이나 쇠 통이나 이런 거 편하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어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재단을 해서 나무 통을 만들었죠. 네, 그 나무 통에 뭔가 용액이 될 만한 것들을 넣고 보관을 했어요. 네. 포도주도 거기에 넣고 보관을 했다. 나무통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보관을 했던 것들이 나무통에 넣었더니 이게 좀 나중에 보니까 나무의 맛도 좀 배어져 나오고 원래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정한 맛이나 뭐 좀 독하게 느껴지는 성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더라. 부드러워지고. 네,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자, 그래서 인간들은 술을 먹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나무통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이 보관이 나중엔 숙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숙성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와인을 증류를 하면 프랑스 말로 오드비라고 해요. 오드비. 네. 이 오드비,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자, 이 오드비 상태가 된 와인 증류주, 요거를 나무통에 넣고 숙성을 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꼬냑이 돼요. 꼬냑. 네. 근데 이제 꼬냑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쵸, 네.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와인을 증류해서 만들어낸 오드비를 나무통 안에 넣고 숙성시킨 술을 브랜디라고 합니다. 브랜디. 예. 브랜디예요, 원래. 브랜디. 네. 네. 브랜디라고 하고요. 이 브랜디 중에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만들어진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그렇죠. 명칭을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꼬냑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브랜디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샴페인도 마찬가지죠. 샴페인도 뭐 그렇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스파클링 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인은 발효주예요. 네. 네. 그 안에 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효모균이. 자, 그러면 이걸 병 안에 넣으면 술이 된 와인 형태가 있을 거지만 요거를 또 발효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안에 와인이 들어있다고 치죠. 당도가 높고 효모균과 함께 있는 이 와인, 네. 요거를 이 병채로 또 숙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적당한 온도, 적당한 환경에 한 2년 정도 더 발효를 네. 시켜주면 스파클링 와인으로 변합니다. 모르셨죠? 다들 아마 그 탄산을 치고 넣는 줄 알고 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스파클링 와인은 인위적으로, 원료적으로 따지면 인위적으로 탄산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모를 활용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스파클링 와인이 이것도 역시 프랑스의 샴페인 지방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그렇죠. 한다. 네. 네. 이것도 모르시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꼬냑이 그냥 종류로 아시는 분들과 샴페인도 그냥 종류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종류가 아니에요, 둘 다. 그렇죠? 네. 종류는 원래 브랜디, 네. 그리고 화이트 와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화이트 와인이고 네. 화이트 와인 안에서 또 스파클링 와인. 아, 그렇죠. 네.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프랑스의 샴페인 지방에서 만들어낸 샴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샴페인이 워낙 유명하고 잘 알기 때문에 샴페인이 비싼 거고 스파클링 와인은 싼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술 종류로 따지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발효주에서 증류를 통해서 좀 더 독하고 강한 알코올을 뽑아낸 증류주까지 배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증류주를 나무통 안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위스키죠. 네. 네. 자, 이 위스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편부터 진행을 할 거죠. 자, 이제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인공 그렇죠.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 얘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그죠? 네, 네. 참 힘들게 오늘 하루에 그냥 후루룩. 그렇죠. 네. 네, 뭐 영상은 나눠서 하고. 네, 네. 네, 되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일 거예요. 아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네. 저도 지금 원래 위스키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오늘 지금 전태기 과장한테 들었던 얘기가 되게 색다르고 새로운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죠?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술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뭐 종류를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고 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추가할 거고. 네. 자, 다음 편에는 저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위스키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계속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영상 그리고 알찬 영상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구독. 술 좋아하시는 분 다 눌러.